이번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내일장 신나는 수익을 노려볼까요? 차트로 차지하는 차이나는 수익 다 함께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방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박스권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한번 치고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해당이 이제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구간대를 우리가 박스권대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통상 이 구간 찍고 한 15,000원까지 반등 찍고 반등 났던 이런 거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세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세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서의 또 우리가 이슈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첫 시출을 이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보통의 이제 석유, 에너지, 가스 이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 이런 밸브 이런 자재 관련돼 있는 기업들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출을 위해서 과거 이 항만 시설을 이 낙찰을 했었는데 그 낙찰된 항만 시설 중 하나가 이제 부산 신항 다목적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을 50%나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 세방이라는 기업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반사익 수혜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세방이라는 기업이 사실 세방 이 자체적인 기업보다는 이 세방전지라고 해서 누가 봐도 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이 있어요. 전지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방전지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로 보시면 좋겠죠. 세방전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상 올해 판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할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방전지라는 기업이 이 하이브리드와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동시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차세대 이제 시동용 전지인 AGM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과거에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고 아니면 전기차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지금 뭐 과거 원래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일반 전지에 비해서 이게 가격이 2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 가격이 2배가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하는데 실적이 아니라 가격까지도 2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뻥튀기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방전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기업의 이 주가 상승이라든지 실적 증가가 결국 지분 가치에 따른 세방의 이 주가 상승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세방이라는 기업이 저PBR이라고 해요. 우리 과거에 이제 저PBR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뭐 밸류어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저PBR 관련된 수혜 찾아낸다 이야기했었는데 세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PBR 같은 경우가 지금 0.24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뭐 했느냐, 과거에도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이유도 없고 갑자기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상한가 간다든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PBR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방이라는 종목은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12,500원, 11,500원 아래, 지금 보면은 11,400원이기 때문에, 440원이기 때문에, 11,500원을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저항을 만들 확률이 커요. 11,500원 아래로 여유롭게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2만원대 정도까지, 이 과거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까지 채우는지 보면서 2만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9,800원대를 지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SOS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세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SO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10,000원에서 5,000원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냈는데 뭐 하고 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함으로써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또 신고가에 대한 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SOS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주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 전지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야 된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로보택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서 또 반사이익을 받는 게 SOS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사실 테슬라의 수혜로서 과거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LF 이런 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SOS랩 같은 오히려 이제 라이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갈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SOS랩 같은 경우는 이런 현대차에 있어서 또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테슬라 반사이익으로서 자율주행 관련되는 섹터들이 올라가고 자율주행 관련되는 테마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라는 기업과 함께 또 현대차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반사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이 SOS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과거 삼성전자가 자동화 공정을 만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로봇 관련된 수혜로도 엮였습니다. 그래서 총 모멘텀은 괜찮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수 가격은 지금 12,500원 아래 얼마든지 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과거 신고가인 25,000원 정도 보시면서 손절 가격대는 8,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차차 두 종목은 세방 그리고 SOS랩입니다. 세방은 박스권 하단에서 기회를 내어주고 있고요. SOS랩은 박스권 돌파 이후 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종목 내일부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화면에서 정선호 대표의 수익률 탄탄한 포트폴리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